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의 당론 채택이 필요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산하한 지 50년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라 소회가 남다릅니다. 저도 어릴 때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다양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폭력, 산재, 체불, 노동 강요. 힘들고 괴로워 죽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열사께서는 저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언제나 빚진 마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전태일을 위해 열사께서 삶을 마감하며 남긴 말씀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생산의 수단이나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입니다. 사람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야간 노동자들이 달빛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풀가동 기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이 역설의 현실을 반드시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합의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어길 때 생기는 이익이 제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물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그간 공언해왔던 것처럼 당론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길이 전태일 열사께 50년 만에 무궁화 현장을 투서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사는 이유는 조금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을 빼앗는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어우러져 함께 세상을 살기 위함입니다. 유가족과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모든 노동자 국민들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지사 공관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김영진, 권칠승, 김경현, 이재정, 소병훈, 김선교, 고영인, 임종성, 홍기원, 서영석, 김주영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경기도정 주요 업무와 2021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방향 보고 후 참여의원과 도지사가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경기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관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 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 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대출에 대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후상박, 억강부약 이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유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곳이 금융통화 영역이라며 재산이 많으면 싸게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 대출자들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것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도 차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근거법령 제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예가 없는 것 같다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해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하다 보면 어디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어디는 예기치 않게 넘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부금 형태로 균형 있게 메꾸는 게 도의 역할이라며 경기도 현안 사업들이 잘 협의돼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가 모범이 되자는 말에 공감한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길을 내고 모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특별히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도록 경기도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뒤 참석자들은 경기 희망나무에 공정, 평화, 복지, 협치라는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며 공정한 공동체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경기도 지원 전국 최초 수술실 CCTV 설치 민간병원 국민병원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 피해자, 고권대희 씨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우 파이낸셜리스 기자, 조은천, 김남국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욱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은천 의원은 과거 검사로 일할 때 가장 꺼려하던 사건이 의료사고다. 입증 책임이 의료 지식이 없는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며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아들이 수술을 받다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 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 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에서 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2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병원은 최근 1년간 1,000건이 넘는 수술 건수를 기록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으며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의료원의 경우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수술 건수 3,892건 중 2,591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져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열람 요청은 한 건도 없다. 다음은 부정수의계약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A팀장 고발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16건, 42억 원 규모의 업체 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A팀장은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금전으로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A팀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13일 통보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의혹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취임 이후로 공직을 이용해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소방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현찰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며 관한 속에서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획조정실이든 감사관실이든 어떻게 하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해달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같은 심의기구를 도입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전면적인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